유해식 깨지든 저 깨지면 접시로 쓰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412회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가을 되게 날씨도 좋고 휴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디오로 읽어야 됩니다. 약간 파이 느낌인데 그게 이제 노르웨이에 알파벳이 3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추가된 알파벳이 그 오하고 중간 발음이라는데 저는 발음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 오디오로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설립이 돼 갖고 원래 이제 아이콘이라는 스피커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콘 10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죠. 제품 라인업도 확장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불과 2, 3년. 근데 이 회사 홈페이지 가면 되게 재미있는 말이 써 있어요. 오디오의 본질은 반상업적 정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스피커를 제작해서 상업적인 스피커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반상업적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써놓긴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시장의 어떤 단순한 매력보다는 음질과 혁신을 우선시한다. 뭐 상투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작자의 철학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24년 미넨 오디오 쇼에서 큰 성공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 세계 디스트리뷰터들이 꽤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 3년 전부터 좀 제품군을 확장을 해서 아이콘은 아이콘 1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아이콘 12 위에 모델로 이제 베르단데라는 스피커도 있고 15인치 옆에 하얀색 이제 프리그 02라는 스피커 이렇게 3가지 모델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는 요 가운데 있는 하얀색 프리그 02를 한번 들어보고 2부 때 옆에 있는 아이콘 12 이렇게 2개의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는데 뭐 한 브랜드의 RM 모델, 윗 모델 구별해서 들어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프리그 02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통적 디자인 요새 이제 정통성은 이런 게 오히려 더 정통성이니까 이런 돔 트위터를 가진 스피커하고 혼 트위터를 가진 이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저희 시청회 때 이렇게 스피커를 나란히 2개 두고 시청회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스피커 위치 잡는 법 해갖고 이 방 안에서 제일 소리가 좋은 곳에 스피커를 위치해야 된다. 이번 시청회 세팅은 왜 이렇게 했냐? 이 스피커의 지금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스피커가 이제 얘기하는 게 지향각 얘기를 많이 해요. 고역의 확산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역은 파장이 기니까 어떤 지향성이 거의 없고 중역대는 저역보다는 파장이 짧고 특히 이제 고역은 파장이 굉장히 짧잖아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의 지향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우퍼는 360도로 보면 되는 거고 미드레인지는 뭐 이 정도다 그러면 트위터는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혼 같은 경우는 그 지향성이 굉장히 좁은, 그죠? 직진성이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저 혼 트위터도 그렇고 이 돔 트위터도 그렇고 지향각을 굉장히 넓게 해놨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봤더니 얘가 공간이나 위치에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1부 때는 가운데 있는 거, 2부 때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피커 방 안에 위치 잡기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죠. 세팅이 그만큼 편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2개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금기인데 그 금기를 깨고 저희가 이렇게 2개를 나란히 놓고 시청회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스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프리그 02부터. 프리그 02는 여기 옆에 보이시죠? 캘릭스, 우리나라 회사예요.
KLX I 인티앰프를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이 스피커가 솔직히 딱 봤을 때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프리그 공시가 디자인이 마감도 그렇고 이렇게 썩 비싸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얘도 소비자가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하이엔드 오디오 막 비싼 거에 비하면 싼 가격이지만 보여주는 외관에 비하면 이게 2천만 원씩 해 보이진 않는 그런 디자인이다. 뭐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KLX I 인티앰프가 299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꼭 문제들을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스피커에 300만 원짜리 앰프가 말이 되냐. 그렇죠. 가격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스피커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앰프를 붙여주면 좋은데 KLX I랑 매칭도 매우 훌륭하고 오히려 이 스피커의 능력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가 인티앰프를 붙여줬는데도 얘가 이 정도의 사운드를 내준다. 그것도 있고, 그래도 밸런스는 맞춰야 되니까 KLX I의 파워 코드를 2천만 원짜리를 꼽아줬습니다. 약간 엽기죠. 안수주 D3 파워 코드 좋은 놈을 하나 딱 꼽아줬어요. 그래서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밸런스를 맞췄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는 해보겠지만 앰프하고 케이블 이 가격 배분도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앰프를 사려는데 한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2천만 원을 주고 앰프를 사고 그냥 딸려오는 소위 말하는 막선을 쓸 거냐, 아니면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주는 앰프를 사고 한 400만 원, 500만 원을 케이블에 투자를 할 거냐,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후자 쪽이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KLX I의 아주 좋은 파워 코드를 한번 꼽아줘 봤고요. 그리고 아이콘 12에는 여기 보이시죠? 리비에라 르반떼라는 이태리산 앰프거든요. 쟤는 비쌉니다. 해외 소비자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급, 거의 인티앰프 중에 탑 클래스에 속하는 앰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공관이 들어간 이제 하이브리드 인티앰프거든요.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뮤직 서버는 여기 저희가 요새 계속 얘기하죠. 안티파데즈 K41하고 K22 뮤직 서버를 두 개를 썼는데 K41은 서버 전용이에요.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래서 K41 뮤직 서버에다가 K21을 플레이어로 사용을 했고요. 허브는 저 뒤쪽에 있죠. 스위치 허브는 안수주 D3 허브를 사용을 해줬고, 그리고 멀티탭은 요즘 또 핫한 멀티탭이죠. 저 뒤에 있죠. KLX 흰 멀티탭도 써줬고, 케이블은 시청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살벌한 놈들 다 꼽아봤습니다. 만수주 C3, D3, 그리고 이제 시너지스틱 리서치 SRX, XL 해갖고 뒤에 케이블 가격이 여기 시스템 가격보다 앰프하고 소스기기 가격보다 더 비싼, 그렇게 한번 동원을 해서 이 스피커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걸 한번 끝까지 이끌어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just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So now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 into find a heat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your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a key. If I didn't know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Go on now, go. What can I do?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wanna try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d crumble? Did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Always as long as I know how to love, I know I'm still alive. I got all my life to live and I got all my love to give, and I'll survive. I will survive. Hey.
첫 음악 느낌 나쁘지 않으시죠? 약간 생각했던 거하고는 확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이게 사실은 저역의 양감하고 디테일이 진짜 잘 표현이 돼야지 이 소리의 어떤 그 가치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여성 보컬의 그 맑은 음색이 좀 대비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저역의 양감이나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 특히 이 정도의 저역의 양감이나 깊이는 중소형 털보인데 이렇게 저역이 아주 쉽게 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걸로 봐서는 약간 저역은 나오지만 약간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저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그냥 쉽게 이렇게 툭툭 저역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따 초저역까지 들려드리겠지만 진짜 공진이나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양감 속에 이 디테일을 표현하는 저역이 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스피커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컬의 이 뮤지컬 누다의 여성 보컬이 굉장히 맑은 목소리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보컬하고 콘트라베이스가 전혀 서로 간섭을 안 하는 완전히 분리된 느낌.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 음악의 어떤 자연스러운 잔향이라든가 디테일이 다 표현되는 게 진짜 하이파이가 아니라 하이엔드 규정을 갖다 놓고 대입을 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스피커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스피커는 솔직히 외관만 놓고 보면 뭐 한 200~300만 원짜리 AV 스피커 디자인급, 더군다나 마감도 흰색 매트 마감이어서 이 스피커를 가격이 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음악을 들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놀람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진짜예요. 오늘 우리가 프리그 02로 4곡을 들어볼 건데 각 음악에서 얘가 진짜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디오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소리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달라 보이고 이뻐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이 별로였는데 들려주는 소리가 너무 좋고, 그러면 이 뭐야? 그러면서 모양도 예뻐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 또 스피커가 이 프리그 0이라는 모델인데요. 프리그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사랑, 가정, 결혼, 모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딘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 스피커를 오디오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혼 스피커를 기반으로 해서 스피커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일반 돔 트위터죠. 그래서 더 작은 공간에 적합한 전통적인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스피커를 개발을 했다. 왜냐하면 얘는 아무래도 좀 큰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이 회사에서는 진정한 오디오의 DNA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 나오죠. 3웨이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죠. 그래서 트위터가 있고 미드레인지가 있고 우퍼가 있는데 덕트는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제조사 설명이 전혀 없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와서 보시면 뒤에 사각형으로 뭔가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유닛은 없어 보여요. 꼭꼭꼭 눌러보면. 근데 이게 안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가 위에도 뚫어놨나 했더니 이쪽에서 미드레인지가 나오더라고요. 재작년 저희 시청회 때 카이저 어쿠스틱 카베로 클래식 보면 걔네들이 이 뒤쪽에다가 미드레인지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달아놨었거든요. 이쪽에서 중역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의 어떤 이런 완성도, 이런 건 저 뒤쪽에 있는 뭔가의 저 그릴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새로운 분 오셨으니까 음악 한 곡 바로 더 들어보고 갈게요. Would you know my name?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me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I'll find my way through night and day, 'cause I know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에릭 클랩튼 Tears in Heaven이요. 원래 익숙한 맛이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처음 들었던 뮤지컬 누다의 그 I Will Survive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음악. 얘는 아예 저역이 없이. 근데 뭐랄까요? 고역의 품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역이 정말 고급스럽게 나오죠. 이게 그러면 과연 컬러레이션이 들어간 고역이냐? 아니면 진짜 얘가 정보를 다 이끌어내서 배음, 잔향, 앰비언스 이런 고역의 이 극세사 디테일, 이너 디테일을 다 살리는 고역이냐? 후자 쪽이거든요. 야, 이 내주는 고역이 진짜 고급스럽죠. 럭셔리하다는 느낌. 더군다나 앰프가 켈릭스 I D클래스 앰프인데 D클래스 인티 앰프에 이 미들클래스 뮤직 서버를 써갖고 해줬는데 고역이 이런 순도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일단은 이 곡에서는 고역의 투명함을 따져야 되는 그 음악이죠. 고역의 투명함도 너무 좋고 그 어쿠스틱한 라이브함 그런 느낌, 공간감 이런 것도 너무 잘 나오고 고역의 음의 입자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제가 쓰잖아요. 그 입자감들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고역의 해상도라든가 확산감이라든가 입자감이라든가 에어리함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시청회를 1부, 2부 하는데 이렇게 약간 대충 놓은 것 같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이렇게 시청회를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 스피커가 지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윗스팟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스피커 위치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거를 장점으로 보고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거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지향성 제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도 지향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별한 특허 구조를 가졌다 그러고 이 스피커 역시 이제 이걸 웨이브 가드라고 그러거든요. 트위터가 안쪽에 약간 들어갔고 이 안에 약간 나팔 모양으로 이게 얘네 또 특허 기술이랍니다. DXT 기술로 이렇게 소형 웨이브 가드를 갖고 있는데 지향성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트위터의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웨이브 가드를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는 고역 전대역의 어떤 동일한 에너지를 갖게 확산성을 갖게 그렇게 이제 설계된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kHz 이상을 전부 트위터가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트위터 하나에서도 2kHz 때 고역하고 10kHz 때 고역하고 이 파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kHz 고역은 확산이 되는데 10kHz 때 고역은 직진성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스피커 회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특허받은 기술은 10kHz의 고역도 확산을 시키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청취 위치나 주파수에 따라서 음색도 달라지지 않고 스윗스팟도 변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술.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기술이 바탕이 되니까 방금 Tears in Heaven에서 그런 기분 좋은 저역이 나왔겠죠. 어떤 스피커는요. 가운데 앉으신 분은 굉장히 고역을 좋게 들었는데 옆에 앉으신 분은 고역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가로로 저희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지금 보면 그죠? 앉는 위치에 따라서 고역의 느낌이 달라져.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얘기하는 2kHz 고역이나 10kHz 고역이나 동일한 확산성을 갖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음질적 특성이 이 설계사상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위터는
시어스사라고 우리나라는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 시어스사 제품을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메타모달 스프레드 토 카본 파이버 디자인으로 TPCD라고도 한댔는데 카본 섬유를 확산형 직조로 만든 초강력 돔 트위터랍니다. 지금 그물망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공진을 분산시켜 왜곡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고해상도의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구현한 기술이다. 사실 이런 기술적인 스펙은 뭐 스피커나 앰프 제조사들이 늘상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리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준 소리는 얘네들이 써놓은 말이 그냥 스피커를 돋보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써놓은 그런 브랜드는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미드레인지 계속 할게요. 미드레인지는 이것도 시어스사 거랍니다. 개인적으로 시어스사 유닛의 특징이다 그러면 굉장히 맑고 빠른 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프로악 스피커에서 시어스사 유닛도 많이 썼는데, 유닛에서마다 또 다 음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피커 제조사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의 튜닝을 하지만 유닛 자체가 갖고 있는 음질적 특징,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시어스사는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아주 맑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데, 오늘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묻어나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시어스사와 협력해서 26mm 티타늄 포모에 클래식한 수작업 코팅한 페이퍼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이콘이에요. 근데 약간 반질거리죠. 코팅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전 서라운드, 이제 서라운드가 요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요거는 이제 오목하게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반전 서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해곡 모터 시스템을 완성시켰고, 그래서 아름다운 중역대가 나온다. 아까 우리 처음 들었던 뮤지컬의 그 여성 보컬도 그렇게 맑고 청아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역 고역만 놓고 보면 약간 평판형 느낌. 근데 또 저역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평판형인데 뒤에 에너지와 밀도가 받쳐주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이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쉽지 않은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퍼는 이것도 시어스사 거랍니다. 그래서 52mm 티타늄 포모에 수작업으로 코팅된 콘과 대형 모터 구조를 갖고 있다. 포모가 저걸 거예요. 그 뒤쪽 코일 감는 그 부분을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퍼콘인데 코팅을 해갖고 깊고 역동적인 저음 응답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고 갈게요. Nasty expert in the game. I know you're gonna do it with an easy touch. Knowledgeable lady, love is such. I know you're never ever gonna feel ashamed. You're a knowledgeable, nasty expert in the game. 들으신 음악이 이제 옐로라는 그룹이 있죠. 더 익스퍼트라는 곡이었는데, 옐로가 이제 보리스 블랭크, 이 사람이 이제 작곡 및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터 마이어가 이제 보컬 및 가사를 쓰는, 장르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일렉트로닉
아니면 이제 신스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들은 뭐냐면 극도로 정교한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들이 정밀하게 배치돼서 공간감하고 질감을 표현하는 그런 컨셉의 음악인데, 지금 이 음악에서요 길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3년 전, 5년 전에 요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에 D클래스 인티앰프로 이 음악을 이 정도의 순도로 입체감으로 재현을 해낸다?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버하고 플레이어가 분리된 장점도 있고 디지털 쪽도 좋아졌지만, 어쨌든 방금 이 음악 저역이 정말 아래쪽에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어떤 그 각 음향 효과들이 막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음악을 탄탄하게 재현을 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300만 원짜리 인티앰프하고 이 조그만 중소형급 톨보이 스피커가 이 음악을 이런 규모감으로 만들어낸다. 그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요 제가 그러면 익숙한 음악으로 몇 곡 저역 나오는 곡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뭐 우리 맨날 트는 저역들 있습니다. 스피커 유닛이 깨지든 저 깨지면 접시로 쓰는 겁니다. 그죠? 이거 솔직히 블라인드로 해갖고요 이 음악 딱 들려주면 누구나 중대형기급 시스템으로 보지, 이렇게 조그만 톨보이 스피커에 사실은 D클래스 인티앰프로 틀었습니다 라는 걸 누가 믿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시어스사 유닛의 특징, 굉장히 빠른 반응, 그리고 굉장히 맑은 그런 저역을 내주는. 그러니까 Tears in Heaven에서는 고역이 정말 좋았고, 뮤지컬 니다의 I'll Survive에서는 그 가수의 중역, 보컬, 거기다가 저역의 디테일, 콘트라베이스, 어쿠스틱 악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이 옐로, 더 익스퍼트에서는 진짜로 단단한 느낌의 음악, 이런 부분까지. 사실 그런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이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잘 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대단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방금 전에 들었던 에릭 크랩튼의 그 어쿠스틱 라이브 음악과는 또 완전히 상반된 그런 사운드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음악 일부 마지막 곡 듣고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일해준 켈렉스 인티앰프도 잠깐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음악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지금 이 음악도요. 그 느낌인 거죠. 로하스라고 그러죠.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진짜 영국제 스피커에 진공관도 KT88 이런 거 말고 300B나 EL34급을 꼽은 그런 시스템이다 해도 될 정도로 중고역에 이렇게 화려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하다 할 수 있죠. 이게 파가니니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 2번 3악장 이제 라캄파넬라잖아요. 이 음악의 이 현의 화려함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로하스 스피커나 이런 질감 위주 스피커들로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스피드를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감을 잃거나 중역과 고역이 약간 좀 리듬 앤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고역, 중역, 저역의 리듬이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흔들리면서 다소 소란스러워지고 아니면 다소 밋밋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초스피드로 지금 그걸 다 내면서 이렇게 유려한 질감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팔색조 같은 스피커죠. 내 곡을 저도 상반된 곡을 들어봤는데 곡을 바꿔줄 때마다 진짜로 이전에 들었던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그러니까 바르존 곡의 그 저역을 구르릉거리던 놈이 이렇게 경쾌한 푸트워크로 이런 음악을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트는 음악에 따라서 장르에 따라서 고역의 느낌, 중역의 느낌, 저역의 느낌이 그냥 돌변을 해버리는 그런 스피커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D클래스 증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훌륭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이 캘릭스 아이요. 이게 지금 실제 캘릭스가 원래 정가 판매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온라인 판매가가 299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상당히 저렴한 거죠. 국산이니까 오히려 또 가격 정책을 더 낮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4옴에 300W 출력은 높아요. 근데 제가 요새 오디오 딥다이브 해갖고 막 앰프 스펙 이런 거 막 말씀드리잖아요. 출력은 진짜 숫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출력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얘가 300W 출력 낸다면 SMPS 전원부가 들어갔겠죠. 어쨌든 300W 출력을 견딜 수 있는 전원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출력이 높다는 얘기는 제대로 만들고 우리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건 전원부 설계가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템프고, 사실 가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가성비로는 이 캘릭스 아이 인템프가 세계 1등이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앰프입니다. 디지털 입력도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하고 코엑시얼하고 USB 디지털 입력도 가능하고, 제가 이제 스펙 얘기 많이 했잖아요. SMB가 마이너스 100dB면 인템프 중에 준수한 겁니다. 그리고 THD 플러스 N을 0.2% 이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THD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솔직하게 적어놓은 것도 그것도 높게 사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노이즈를 섞은 플러스 N이니까 0.2% 이하. 스펙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소리가 나쁘게 나는 경우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요. 반대로 스펙이 좋다고 무조건 소리가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THD 플러스 N을 0.2% 했다면 분명히 인티앰프니까 글로벌 피드백을 걸었을 텐데 그 피드백 비율을 잘 조정을 해서 THD 플러스 N 숫자는 높게 나왔지만 원음 손상을 덜 되게 이렇게 튜닝을 했구나,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렌지 110dB면 상당히 뛰어난 거고요. 댐핑 팩터 1000 해놨는데 댐핑 팩터 1000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아까 제가 저역 구르릉거리는 거 막 해봤잖아요. 댐핑 측면에서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프리고 공리와 캘릭스 아이는 그렇습니다. 이 스피커가 이렇게 저가 앰프랑 매칭을 해도 굉장히 뛰어난 사운드를 내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앰프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정말 뛰어난 하이파이를 넘어선 그런 음질을 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강력한 구동력, 음악성 두 마리 토끼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동력만 내세우면서 거칠고 소란스러운 앰프도 되게 많거든요. 얘는 보면 정말 구동력하고 음악성 두 개의 밸런스를 진짜 잘, 그러니까 소리를 알고 음악을 아는 사람이 튜닝을 해서 개발한 앰프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옆에 있죠 아이콘 12, 이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